영화와 정치 사이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영화 건국전쟁 본 한동훈, 이승만의 농지개혁, 대한민국 결정적 장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길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뒤에 배경이 한동훈 장관이 서 있는데 뒷배경이 지금 극장가입니다. 지금 티켓박스라고 좀 써 있어요. 어젯밤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 지금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영화가 어떤 영화냐? 이름이 건국전쟁이에요. 건국전쟁이 무슨 영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어떤 생애, 뭐 정치 역정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영화가 건국전쟁인데 이 영화를 보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까 살짝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앞에 취재진이 엄청 많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걸 좀 볼까요? 한 위원장은 영화를 관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거,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는 농지개혁을 해낸 거, 두 가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라고 소감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영화를 가서 보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굉장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크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는 농지개혁을 해낸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화 안에 한동훈 위원장도 살짝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왜 등장하는지 영상으로 같이 만나보실까요? 저는 오늘 1950년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건국 이 전쟁이라는 이 영화 안에도 방금 보신 저 모습,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때 얘기했었던 바로 그 농지개혁, 그 부분이 실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나온 모습의 영화를 지금 보러 온 거기도 해요. 그런데 강전혜 변호사님, 이게 영화 이름이 건국전쟁입니다. 건국이에요. 건국전쟁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대권주자로 또 꼽히기도 하죠. 맞습니다. 어떤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는 다큐 영화입니다. 근데 최근에 2년 동안 개봉했던 다큐 영화 중에서 가장 흥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영화에서 본인이 뭐 이 다큐 안에 편집이 될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사실은 작년 7월에도 이미 제주에서 조금 아까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결정적 장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 시대적 결단이 있었다라는 단어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스스로 약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빙의가 되었다고 할까요? 본인도 지금 한 국가의 지도자, 정당의 지도자로서 본인이 갈 길을 한번 꿋꿋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애둘러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어떤 갖춰야 할 덕목이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메시지를 좀 던진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실 이렇게 어떤 문화생활을 한 모습까지도 사실 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핫한 인물입니다. 지금 흔히 얘기할 때 기침만 해도 콜록콜록만 해도 이거 무슨 일이지 하고 다들 이 주목을 받게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런 한동훈 위원장 앞서선 예술의 전당에 갔었던 모습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그때 그 모습 잠깐 보고 올까요? 분위기 다르다. 너무 다르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동훈 화이팅! 장관님 보느라고 못 갔어. 일본 보느라고 손님. 네, 사실 지금 보신 저 예술의 전당에 갔을 저 때는 장관 때였었죠. 한창 정치에 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런 얘기가 한창 돌고 있었던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때 예술의 전당에 갔어서 이제 막 사인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근데 이런 모습들을 두고 윤영걸 대표님, 네.
이런 모습들 다 한동훈 위원장이 또 계획을 하고 간 거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옆에서 조언해 준 사람이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치 초년생 치고는 굉장히 정치 감각이 뛰어난 거죠. 이번 설 연휴 때 제일 많이 화제가 된 게 한동훈이라는 사람, 그리고 건국전쟁 영화, 네. 그리고 뭐 의대 증언하는 거, 뭐 이 정도가 그 추석 설 밥상에 올라서 화제가 많이 됐는데 네. 저도 그런 얘기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으면은 건국전쟁 영화 보러 갈 거다. 지금 24만 명이 네. 됐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영화 보고 눈물도 흘리고 맞추신 거네요. 네,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 거기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이영희 교수라든지 뭐 저 신영복 교수라든지 이렇게 좀 너무 북한 옹호하는 또 사상에 너무 우리가 경도되다 보니까 우리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 폄하한 측면이 좀 있거든요. 독재자라고 매도하고 그 동상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재평가하기 된 거죠. 농지개혁이라든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지 네. 그분이 독재라고 하지만은 또 그 민주 독립투사로서 역할도 많은데 그걸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줬는데 거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올라탄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럼 저는 윤 이렇게 봐요. 대표님은 네.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 본인의 정무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조언해주는 스핀 닥터나 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조언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하나하나 하는 게 네. 굉장히 좀 앞서잖아요. 그 설날 선물비 7, 8천만 원 되는 거를 연탄으로 어려운 사람들 주고 연탄 배달 직접 했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거 아닌가요? 대학교에 아침 주는 거 1,000원씩 주는 것도 지원하고 또 철도 지하화 이런 게 지금 그 정권 심판론을 상당히 이 희석시키는 게 저 한동훈이라는 브랜드가 차지한 거 아닌가 싶고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 중국의 등소평이 목대동 그렇게 독재해서 수천만을 굶어 죽였지만은 07 과삼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우리도 이번 계기를 해서 우리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의 잘잘못을 좀 냉정하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한동훈 효과, 한동훈 브랜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효과, 명품 백분노, 여야 1년 만에 1%포인트차 초접전입니다. 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2월 2주차 정당 지지율, 지금 리얼미터 여론조사였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40.9, 더불어민주당이 41.8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둘 간의 차이가 1%포인트가 채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초접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조윤선 변호사님, 한동훈 효과다라고 지금 서울신문은 지금 제목에 뺐거든요. 이건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이 인기가 당에도 지금 여파를 미친 효과라고 분석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효과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총선의 결과는 그 대통령의 그런 지지율보다는 각 정당의 지지율과 비례하는 그러한 경향을 좀 보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대중적인 지지와 인기를 최적화시켜서 네. 자당의 그 지지율을 한껏 끌어올리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개인적인 인기만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에 걸맞는 정책과 비전을 보여줘야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단순한 그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때리기라든가 뭐 운동권 폄하 같은 그런 부분으로서는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이란 스타 플레이어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건 맞다. 근데 이것만으로 그럼 총선을 치르겠느냐? 좀 부족하다.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쓴소리도 지금 같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키워드가 영화와 정치 사이였죠. 한동훈 위원장 얘기만 할 거면 한동훈과 뭐 영화 사이, 한동훈과 정치 사이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영화와 정치 사이예요. 그 이유.
다음 기사를 또 볼까요? 넷플릭스 드라마 속 초밥 먹는 4421번 죄수 이재명 연상돼 논란입니다. 이거 뭐 영화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인데 드라마를 보면 이거 이재명 대표가 연상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걸 좀 같이 볼까요? 이게 지금 이 해당 이 드라마의 잠깐 이제 스틸컷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엔 이재명 대표인가 할 만큼 안경 뒤로 넘긴 머리가 굉장히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이 드라마는 사실 범죄 스릴러물입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한 남자 그리고 이 남자를 쫓는 형사의 얘기를 지금 드라마로 만든 게 지금 이 해당 이 드라마라고 하는데 이걸 갖고 뭐 닮았다고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유사한 이 등장인물의 외모가 좀 유사하더라라는 거. 안경, 뭐 약간 뒤로 넘긴 머리에 백발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사람이 초밥을 먹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접견실에서 초밥을 먹는 이 모습. 이게 이 법인카드 이용 의혹과도 또 떠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요. 죄수 번호가 4412번입니다. 4412. 근데 이 죄수 번호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해요. 네. 이게 알고 보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가 챙긴 수익이 4,421억인데 이게 또 4421번이라는 게 요걸 뜻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나오는 얘기가 강전혜 변호사님. 네. 그럼 이거 작가가 염두에 두고 쓴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 이미지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언뜻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넷플릭스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드라마는 범죄 스릴러거든요. 네. 범죄 스릴러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를 연상한다. 그것이 저는 하나의 국민적 감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그때 백현동 사건 로비스트였던 김인섭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최근에 12월에는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을 하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 측근들이 구속이 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금 계속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야당의 당대표를 이런 범죄 스릴러 주인공과 연결을 한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을 항상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잘 부르지를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아까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구설수가 없잖아요. 영화를 봤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악역 저런 큰 빌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빌런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상상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에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한번 이미지 메이킹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윤경호 의원님 말씀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대비되죠. 한동훈 위원장은 뭐 영화 보러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각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이재명 야당 대표는 몰라요. 드라마에 저런 거 완전히 악마화 시켜가는 너무 대비되잖아요. 이게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면 정말 불공정한 게임이죠. 저런 악마화의 뒤끝에 나온 게 뭐예요? 평범했던 60대 중반의 공무원 출신 이런 분이 칼로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죽이겠다고 네. 가해까지 했잖아요. 그런 거를 본인도 모르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냉정한 평가가 물론 필요하고요. 언론이 다룰 때도 한쪽은 굉장히 뭐 마치 무슨 셀럽이 뭐 가서 그냥 영화 보면서 한마디 하기만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다른 쪽에서는 지금 재판 받고 있긴 하죠. 아직 유죄 확정됐나요? 그런데 저렇게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연상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이제 결국 유권자나 국민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미국의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나타난 다음부터 상대나 제3자에 대한 악마화 이걸로 재미를 보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이 집단 지성이 존재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한은 사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만 좀 떼놓고 보면 사실 재미있어요. 드라마에 정치인들, 그다음에 코미디에서 정치인들 소재로 다루면 아주 재미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다행이지만 한쪽은 의도를 가지고 아주 악마처럼 그리고 한쪽은 무작정 띄워주려고 하고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일단 말씀 중에 넷플릭스는 분명하게 그런 거 아니다.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 인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윤경호 의원님 말씀 중에는 근데 이렇게 다루는 그럼 언론은 맞느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어떤 영상물이 이 논란이 주목이 됐었던 부분이 이거 이재명 대표 아니야라고 주목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앞서서 이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영화 같이 보고 올까요? 사의 직감 같은 건데요. 박성배가 시켰죠. 네가 할래? 저 박성배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행여라도 시장님 배신 때리지 마. 아니죠.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기업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강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전두강 이놈 자식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영화 아수라 때문에도 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거 대장동 얘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었죠. 그런데 그 뒤에 같이 저희가 보여드린 영화 서울의 봄이 있습니다. 서울의 봄은 이제 12.12 이 사태 쿠데타 때를 그때를 지금 보여준 모습인 건데 이 두 개의 영화가 하나는 진보 진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다룬 거 아니야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한쪽은 오히려 보수 쪽에서 약간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이 영화 내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감독이 같은 김성수 감독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두 개를 보여드린 이유가 윤영걸 대표님 네. 영화 평소에 자주 보시잖아요. 네. 사실 이게 같은 감독이 이쪽이 또 이쪽이 좋아할 만한 영화를 같이 만든 상황이긴 하거든요. 영화와 정치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보는 사람이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 좀 확대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예, 아수라라는 영화가 물론 시장하고 그 조폭, 그 마약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음험한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의 그 도덕적인 파탄을 그린 그런 영화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성남시장에 있을 때 대장동 사건이나 그런 걸 조폭 연루된 이런 거랑 연관해서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죠. 또 서울에 보면 또 우파가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12.12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을 싹 감옥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YS 김영삼 대통령이 싹 대청소했어요. 네, 그래서 저거는 꼭 정치적으로 누구한테 유불리라고는 할 수는 없다. 이런 영화를 볼 때는 저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뭘 고쳐야 될까 이거를 좀 연구해 봐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이 지금 넷플릭스 영화 보고 죄수 번호가 대장동 그 시행사가 먹은 4,421억하고 같다. 형수한테 욕한 이름이 그 손녀 이름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자꾸 저렇게 소란 피우기 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너무 많은데 이런 재판을 많이 받고 있는 대표가 주도해가지고 총선에서 과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찍어주고 싶어도 대표 때문에 안 찍어주는 일도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더 냉정하게 좀 판단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이 영화가 유불리 이것만 갖고 저는 비판하고 옹호하고 할 계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긴 저희가 조현삼 변호사님 말씀도 같이 좀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라든가 드라마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처음에 아수라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영화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영화라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했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영화처럼 변질이 되었고 지금 나와 있는 넷플릭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저런 기사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재명 대표와 연결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고 확대 재생산해서 괜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를 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저는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근데 관통하는 공통되는 하나의 흐름은 영화는 영화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어요. 영화는 영화고 여의도는 여의도입니다. 네, 그 부분 저희도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